지난 여름 강한 자외선 때문에 색소가 생기셨다고요.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자니 왠지 아플 것 같고 또 비쌀 것도 같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 중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도미나 크림,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랑스 크림, 그리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 무엇이 더 좋을까요? 아니,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다르고요, 주의사항도 다르고요, 효능을 위한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입니다. 네, 의료미용과 겸임교수 맞고요, 피부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했습니다. 우선 도미나 크림입니다. 의약품이고요, 히드로키논 또는 하이드로키논이라고 불리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마이클 잭슨이 까만 피부에서 하얀 피부로 블리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히드로키논 성분을 사용했다고 하죠. 물론 도미나 크림에는 그 정도로 강한 함량은 아니고 피부의 부담을 최소화한 4%가 들어가 있습니다. 4달러가 아니라 4%. 사용감은요, 되직하고요, 매우 오일리하면서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2개월 정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도미나 크림은 의약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나 크림과 관련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별도로 있거든요. 말씀드려 볼게요. 임부와 임신 가능성 있는 사람은요, 사용을 반드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 미백 크림이 아닙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입니다. 히드로키논 성분 함유. 12세 이하 소아도 사용을 금지하고요. 접촉성 피부염 가능, 눈 점막에 닿으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주의해서 도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미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히드로키논 성분 때문에 아침이 아닌 저녁에만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의약품이다 보니까 약국에서만 살 수가 있거든요. 한 10군데 정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 3군데 정도는 아침 저녁에 바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해야 되지 아침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린 이유는요, 자, 여기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또 비슷한 의약품 중에 스티바 A 크림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효능이 강한 만큼 부작용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수 있는 그 부작용 때문에 주의사항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제품은 랑스 크림입니다. 도미나 크림처럼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니까 의약품 아니냐고요? 아니요. 동성제약이라는 제약회사가 만들고요, 또 약국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왠지 더 강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화장품 맞습니다. 용기를 보시면 화장품에 나오는 법적인 문구인 책임 판매 관리자 동성제약, 그리고 제조업자 화장품을 만드는 곳은요, 오마 샤리프 화장품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화장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처럼 그렇게 아침 저녁에 편하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감은요, 처음에 도포할 땐 매우 되직한 제형인데 아무래도 화장품이다 보니까 도미나 크림처럼 끈적이거나 번들거림이 없이 매우 촉촉한 그런 광택이 나는 제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도미나 크림과 랑스 크림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약국 10군데를 다니면서 상담을 했을 때는요, 이상하게 도미나 크림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더 좋을 텐데 랑스 크림을 권장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란 얘기죠. 제 추측으로는요, 도미나 크림보다 랑스 크림이 조금 더 마진율이 높지 않을까, 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미나 크림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이고요. 다만 부작용 가능성도 조금은 더 높을 것인데 랑스 크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도미나 크림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은 낮고요, 부작용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화장품 브랜드로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또는 올리브영에 가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미백 크림. 랑스 크림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었고 약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왠지 신뢰도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케팅 툴을 이용했다면, 일반적인 미백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판매 루트로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미백 기능성 화장품 중 크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개념으로 많이 만들었겠죠. 사실 도미나 크림 같은 경우 좀 많이 번들거리고 무겁거든요. 하지만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은 써도 먹습니다. 그것처럼 사용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능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미나 크림은 사용감이 조금 많이 번들번들. 그 외에 기능성 화장품인 미백 크림류, 랑스 크림을 포함한 모든 미백 크림류는요, 사용감이 상당히 촉촉한 그런 개념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미나 크림 때문에 인터넷 리서치를 잠깐 하다 느낀 게 뭐였냐면요, 네이버에 도미나 크림이라고 딱 치면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에 도미나스 크림이라는 게 나와요. 뭐지? 유사품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태극지약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미나 크림이 업그레이드 된 줄 알았죠. 그럼 사용감이 좀 더 좋아졌으려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의약품은 인터넷 판매 불가능합니다. 화장품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가 가능했겠죠?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다행히도 자세히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태극지약에서 출시하는 최초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도미나 크림을 연상하면서 태극지약에서 만들었으니까 도미나 크림만큼 효과가 강한 의약품이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국에서 판매하는 랑스 크림이나 일반적인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나 또는 태극지약에서 만들었더라도 도미나 스크린 같은 경우는 결국 다 동일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이죠.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제약회사에서 만들 때에도 결국은 화장품 관련 법규에 의해 함량을 조절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제약회사 만드는 화장품과 과연 일반 화장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결론, 과연 내 피부에 색소가 있다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도미나 크림은 의약품 성분인 히드로키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얼굴 전체에 바른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작용은요, 바로 백반증이라고 해서 피부에 멜라닌 형성세포가 아예 없어지는, 그래서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 같은 것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위에 색소가 좀 있어요. 그럼 도미나 크림을 면봉에 묻혀서 그 부위들만 얇게 해당되는 부위만 발라주는 이런 개념으로 해당되는 부위만 발라야 되지, 전체를 다 바르는 것은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또는 색소 관련 레이저를 하시게 되면요, 레이저 후에 색소가 더 짙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색소 후에 딱지가 있는데요, 그 딱지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그 부분에 매일 바르는 것은 조금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도미나 크림만 면봉으로 발라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미백 화장품 전반적으로 아까의 부위를 잘 건너뛰면서 아까 그 부위는 닿지 않게 그 부위를 전체를 바르다 보면은요, 도미나 크림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 윗부분만 쭉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미나 크림은요, 특정 색소 있는 부분에 조심스럽게 바르자. 레이저를 받지 않았다면 매일 면봉을 이용해서 조금씩, 레이저를 받았다면 딱지가 떨어진 다음에 격일 이틀에 한 번씩만 얇게 면봉으로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미백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위에 여러분들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백 크림은 도미나 크림에 비해서 효과가 없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반 미백 크림은요, 도미나 크림보다는 일반적인 색소에는 효과가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얼굴에 라이트닝 반응은 반드시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밝고 화사한 반응에 대해서는요, 미백 크림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색소는 있는데 뭘 발라도 안 된다.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화장품만으로 색소가 완전히 되긴 어렵죠. 또는 이미 있는 색소를 도미나 크림만으로 완전히 잡는다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땐 부득이하게 병원에 가서 엔디아그 레이저를 받으시면 일단 색소는 없어집니다. 또 재발된다고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바로 도미나 크림과
미백 크림을 잘 혼용해서 사용하신다면요, 색소 레이저의 효능을 그대로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색소가 없으니까 미백 크림 바를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미백 크림을 조금씩 발라주신다면 충분한 영양과 함께 피부 라이트닝 반응, 그리고 색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나요? 작더라도 소중한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핑피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